농촌진흥청 배연구소의 송장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생동물 피해, 특히 유해조류, 그 다음에 멧돼지 피해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해조류하고 그리고 멧돼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유해조류로서 백아선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이 바로 까치의 밀도입니다. 이 까치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가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물까치와 직박구리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피자재인데요. 다양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강한 자극이 있다 그러면 기피자재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밀도를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까치 밀도가 적은 가운데에서 이 기피자재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밀도 조절을 하고 이후에 기피자재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교체 투입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기피자재를 다른 것들을 위치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투입하는 시간을 효과가 떨어진 무렵에 다시 이렇게 투입할 경우에는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조류들이 경계를 하는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밀도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획 트랩입니다. 이 포획 트랩은 늦 겨울부터 해가지고 4월 이전에 꽃이 피기 전에 4월 이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먹이 조건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때의 까치 유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번식 개체든 비번식 개체든 모두 다 포획을 해서 어쨌든 까치의 밀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까치 같은 경우는 포획 트랩을 사용할 경우에 장소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약간 개활지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평소에 잘 앉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까치 트랩을 설치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까치가 한 마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면 저녁에 너구리들이 이 트랩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트랩의 여기 옆쪽에를 치마 형태로 해서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그물망 시설을 좀 해주시면 이 트랩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너구리라든가 고양이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유인새들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 먹이로서는 이제 당내장을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실제적으로 겨울철에 사용하다 보면 많이 얼어요. 그리고 물하고 이렇게 물 반, 이 당내장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섞어 둬가지고 이 겉터리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둬야지만 까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오게 이 먹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 이제 이것을 생육기 동안에,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냄새가 나고 실제 비가 오게 되면 이게 많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오염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다 할 경우에는 이런 먹이 상자에다가 여기에 구멍을 좀 뚫어둬 가지고 비가 오면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이 트랩 안에는 옆에다가 물판을 이렇게 둬 가지고 안에 있는 유인새들이 날개 깃털을 손질을 하면서 폐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을 보면서 까치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끔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트랩을 쓸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다른 곳에서 유인새를 가지고 넣으면 유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유인새가 없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리만 좋다 그러면, 그리고 먹이 조건만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과수원에 피해를 주는 까치 밀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봄철 이전에, 꽃피기 이전에 하는 것이 포획 효율이 높다는 것, 그리고 가을철에 하더라도 먹이 조건을 관리를 잘 해줬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유인새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하게 먹이 조건으로서 먹이를 적절하게 두게 되면 반드시 포획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포획 트랩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물까치와 직박구리 같은 경우는 까치보다도 몸 크기가 거의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사다리 끝터리 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비닐 포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막아가지고 그쪽에서 매달려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가장 방제 효과가 높은 것은 방조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조망을 쓰시되 실제적으로 방조망은 바람 피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라든가 이제 가을 수확기 무렵에 우박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박 피해도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조망이라든가 망 설치가 힘들고 너무 피해가 잦아서 힘들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실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해보면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자주 날아다니는 그 비행선이 있습니다. 비행선이 있는데 그 과정을 실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날아가면서 날개에 기분 나쁜 경험을 해주게 되면 새들이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게 되고 전체적으로 새 피해를 많이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큰 과수원 위쪽에 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날아다닐 때에 이쪽에서 위쪽에 있는 나무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낚싯줄로 하거나 아니면 실로 해가지고 재봉실로 해서 팽팽하게 이렇게 수관 위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비행 과정에서 나쁜 경험을 많이 만들어줘서 새들이 그쪽으로 근접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유해 조류로 돼 있는 물까치, 직박구리, 까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 3년을 이 가수원에서 텃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비행 과정 중에서 나쁜 경험을 얻게 되면 이 근처에서 먹이 활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피해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율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멧돼지 피해입니다. 멧돼지의 경우에는 전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인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고 실제 이제 과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지 자체를 많이 불어버리기 때문에 가지를 불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멧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돼 있고 특히 이제 포획 트랩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활용률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제 총기를 쏘서 스포츠 헌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멧돼지 포획 트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서를 가지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침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 포획 트랩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지침서의 순서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이제 멧돼지 포획 트랩을 사용했을 때는 먹이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먹이 유인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이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료가 아니라 그 옥수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여기 보면 비우구 중기 후레이크가 있는데 이 옥수수를 이렇게 꼭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눌러놓은 것을 약 통에다 담아가지고 물을 약 15cm 정도로 위쪽에다가 이렇게 한 뼘 정도 이렇게 물을 올리게 더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가 이렇게 나랄갱이가 밑에 깔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한 3일 정도 따뜻한 곳에다 두면 시큼하게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큼하게 발효가 일어나면과 동시에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멧돼지가 이 냄새에 대해서 멀리서도 빨리 알아먹게 되고, 무엇보다도 너구리라든가 야생 조류가 이 시큼한 것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이 먹이를. 오직 멧돼지만 좋아하고 고라니는 이런 시큼하게 발효된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먹이 발효가 따뜻한 곳에서 둬가지고 이렇게 약간 삭힌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떠냐면 너구리하고 비둘기, 꿩, 그런 야생 동물에 의해서, 고라니에 의해서 얘네들을 다 먹게 돼서 멧돼지가 오기 전에 이미, 밤에 오기 전에 이미 낮에 다 이것을 다 소비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랩에 멧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개체들이 교란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먹이를 잘 숙성을 시켜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과정을 이렇게 뒀는데, 제일 먼저 먹이 이동 통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먹이를 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먹이를 줄 때는 먼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멧돼지를 포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매뉴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동 통로를 확인하고 발자국과 섭식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먹이 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 500m 간격으로 멀리 한 2군데 정도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군데 정도를 먹이를 이제 매일매일 갖다 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을 바로 그 먹이를 이제 미리 갖다 주고서 매일매일 먹이 먹는 과정을 봐가지고 먹이를 꾸준하게 먹는 장소를 딱 한 곳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한 장소에다가 계속 이제 먹이를 갖다 주면서 10번 정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먹는다 그러면 한 곳에다가만 먹이를 주면서 그 장소에다가 트랩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트랩을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하고서 거기다가 먹이를 주는 경우에는 트랩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 반응을 해서 이 먹이를 유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먹이를 트랩 설치하지 마시고 먹이를 먼저 준 다음에 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농가들이 대부분 트랩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기 때문에 이 트랩, 포획 트랩 하는 것들 이용하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트랩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획을 하고 포획단이 와서 이렇게 사살해서 이렇게 밀도를 조절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밟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멧돼지 포획 트랩을 사용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먼저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피해 구제 신고를 반드시 해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대로 먼저 유인을 하고 트랩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이 트랩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먹이를 잘 갖다 줘야 돼요. 멧돼지를 감동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 그 자리에다가 갖다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담당 수렵
담당하는 사람하고 주변 사람들이 잘 협조를 해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기 멧돼지 포획하고 있는 장소를 교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먹이를 주는 과정이에요. 이 먹이를 주고 나서 이 근처에 홈이라든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약간 교란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먹이를 먹더라도 멧돼지 같은 경우는 발자국을 그 근처에다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이 정도 크구나, 큰 개체구나, 아니면 작은 개체구나, 이 멧돼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고 나서 주변을 약간 흙을 이렇게 긁어 놓으면 이후의 반응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을 설치를 하고 트랩을 문을 다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정상적으로 갖다 주면 처음에는 먹이를 잘 안 먹습니다. 트랩 주변에를.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먹이 주는 과정을 충실하게 했다 그런다면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여기 안쪽까지 와서 충분하게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이렇게 안쪽까지 와서 먹이를 충분하게 다 먹는 것을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고 큰 문 닫고 여기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도 똑같이 닫으면 이렇게 개체를 전체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은 새면, 조류면 어떤 것을 먼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관리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내 가손을 인접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도 전체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시고 주변 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잘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까치를 먼저 이렇게 밀도를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까치 같은 경우는 동물성 먹이를 좋아하는 만큼 먹이 자체도 동물성 먹이, 그러니까 닭내장이라든가 동물성 먹이를 먼저 이렇게 유인 먹이로 주고서 이렇게 유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물가치와 직박구리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식물성 먹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성 먹이를 올려놓고 그 목표 대상을 하는 만큼의 그 먹이를 선택을 해서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어쨌든 유해 조류, 멧돼지든 간에 잘 포획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하고 수시로 컨설팅을 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장애 요인들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그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야생동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행정 부서하고 상의 없이 했을 경우에 밀렵하는 것이 돼서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관계기관하고 연결해서 같이 반드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포획을 하겠다,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들을 반드시 알려서 피해 신고와 더불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 피해, 유해조류와 멧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